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5월 4일 월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밤에 좀 잠을 설쳤습니다. 뒤척이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로부터 저한테 카카오톡이나 문자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술을 마셨지만 어제 늦게 또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술을 마시고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도 어제 이 들리는 저한테 보내주는 이런 문자나 톡, 그걸 보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또 술도 한잔 하시면서 분통이 터진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부산의 아들이다, 북부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성급한 정치판이지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그대로 전달을 못 해드립니다. 아침부터 제가 욕을 할 수도 없고, 부산에서 술 한잔 하시면서 저한테 보내오는 이 문자는 지금 제가 그걸 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제가 어제 잠을 설친 것은 이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대화하는 것도 있었지만,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있었지만, 어제 늦게 정청래와 이 하정우가 사과문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공보국을 통해서 사과문을 내놓았는데 두 사람의 사과문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어제 저한테는 이 입장이 없다, 또 연락도 주지 않고 이러다가 제가 그래서 정말 더 분통을 터뜨렸는데, 그 이후에 사과문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과문이 이런 겁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로 인해 상처받았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8살짜리 여자아이에게 60이 넘은 이 정청래와 하정우가 오빠라고 해봐라, 오빠라고 해라 이렇게 강요해서 아이가 마지못해 오빠라고 부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입장이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사과문이라고 내놓은 것이 똑같이 내놓았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직접 사과하지도 않고 공보국을 통해서 사과문을 달랑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과문 내용이 또 기가 찹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답니다. 아이가.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논란의 중심은 정청래와 하정우의 이 나쁜 행동입니다. 이 나쁜 행동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논란의 중심은 정청래와 하정우입니다.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게 무슨 의도겠습니까? 이게 언론에서 아이를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문제를 키우고 있다. 자기들이 한 짓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아이를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세워서 자기들을 공격한다. 지금 이 태도입니다. 이 억울하다 이 태도입니다. 사과문 한 장 달랑 발표를 하고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답니다. 공보국이 이 사과문을 써줬을 겁니다. 써서 양쪽에 줬을 겁니다. 딱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정우는 제가 정청래는 하정우는 머리가 없습니까? 하정우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이게 AI 전문가입니까? 참 다시 한번 이 국민들을, 부산 시민들을 이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한 번 더 이렇게 거듭 계속해서 2차 가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희롱이고 이게 애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2번씩이나. 하정우는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손이 저려서 손을 탈탈 털고는
이 손이 저려서 손이 저리면 손을 주무릅니다. 또 거짓말합니다. 전부 시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정우는 부산의 아들도 아니고 북구의 아들도 아닙니다. 어제 한 분이 저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술을 좀 드셨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 정청래, 하정우 오늘 정식으로 어떻게 사과하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사과와 상관없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치권을 떠나야 합니다. 정청래도 정치권을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이건 사람이 정치를 떠나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보니까 한동훈은 그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만날 때 아저씨 누구예요? 하니까 동네 아저씨야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애들을 만나면 동네 아저씨야 잘 있어 학교 잘 다녀오는 거야? 애를 잡고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라고 불러봐.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들이냐?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공보국을 통해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답니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데 애를 자꾸 부각시키는 언론이 잘못이랍니다. 억울하답니다. 억울하면 정치판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두 사람 다 정치판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여론조사 월요일 아침마다 발표가 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또 평택 의뢰 이 여론조사 결과 이제는 지역별로도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 결과들이 지난 연휴 게 아니고 연휴 들어오기 전에 조사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난 연휴에 엄청나게 많은 이 여론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특히 부산은 이 오빠입니다. 앞으로 이 정청래는 제가 정청래와 하정우를 만나면 오빠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 하정우 오빠, 하정우 오빠, 정청래 오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난 연휴에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부산 북구에서는 이런 오빠, 이런 짓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소위 특검 내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가 공모해서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특검 내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이 조응천이 제안을 했고 오세훈 등이 모두 화답을 해서 송원석까지 이 특검 내란, 이 특검법을 막자라는데 모든 지금 야권 후보들이 오늘 연대합니다. 11시 반에 여의도에서 만납니다. 또 송원석이 나서서 정당 연대도 하자라고 해서 이게 지난 연휴에 화두였습니다. 이런 일들로 해서 민주당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호남 쪽 개딸들은 침묵입니다. 김부겸을 비롯해서 전재수 쪽은 이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선거 뒤로라도 넘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지금 굉장히 선거 구도가 좋다. 다 이길 수 있다. 이 기회에 이거 다 처리해 가는 것이 좋다. 정청래는 자기가 현재 당권을 쥐고 있을 때 이재명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겁니다. 이재명에게 당권 연장하는 데 도움을 달라. 이재명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고 개혁신당은 물론이고 조응천, 그 다음 조국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잘하면, 정당 연대를 잘하면 국회에서 이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3분의 1을 맞출 수 있다. 민주당 빼고는 모두 포위할 수 있다. 또 민주당도 둘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든 연기하든 어떤 형식이든 민주당은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
없다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연휴 들어오기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리얼미터입니다. 매주 조사를 하죠.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2,00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관심을 끄는 것이 정당 지지율이죠. 정당 지지율, 민주당은 내리고 국민의힘은 올랐습니다. 민주당 48.6, 국민의힘 31.6입니다. 보수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영남을 비롯해서 영남권은 이 수치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선거할 때마다 지난 10년 동안 10%포인트 정도는 투표장에서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많이 말씀들 하시고 마지막에 다 뒤집어졌습니다. 10%. 투표장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보수 우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지난 29일에서 30일까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정당 지지율 조사.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8.8%포인트 폭락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포인트 일주일 만에 폭락합니다. 또 폭등합니다. 거기에다가 숨어있는 것이 또 10%가 있다. 지금 저는 PK, TK는 뒤집어졌다라고 봅니다. 동남풍입니다. 이제 태풍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 관심거리죠. 조국이 출마해 있고 유이동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용남을 출마를 시켰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1일, 2일 조사한 것입니다. 평택의 804명을 대상으로 김용남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 조직표가 무섭습니다. 김용남이 28.8 훌쩍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이동입니다. 국민의힘의 유이동이 22.5, 조국이 22.2입니다. 조국이 3등입니다. 조국은 끝나지 않았느냐.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8.9%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인 조응천이 이 특검 내란, 내란 수괴가 이재명이고 공범이 정청래다. 이 내란을 차단하자, 저지하자. 그래서 모두 뭉치자라고 해서 양향자도 오늘 함께 자리를 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는 개혁신당의 이 조응천과 국민의힘의 양향자가 후보 단일화를 생각할 때가 됐다. 후보 단일화를 모색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조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조국이 평택을 해서 이렇게 무너지면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황교안과의 후보 단일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조국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민주당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황교안과의 이 후보 단일화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저 이재명이 저렇게 내란을 일으키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다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선거 구도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이제는 퇴장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게 선거 구도 때문입니다. 지금 저렇게 특검 내란을 일으키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윤어게인이다, 계몽령이다라고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다라고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선거 구도를 이재명이 주도하고 있죠. 이재명과 이 윤석열 구도로 가져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란입니다. 계엄 내란이고 특검 내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 윤석열을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윤어게인을. 이런 구도로 가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대결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재명 정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제 보수는 이재명 정권 심판입니다. 특검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저 이재명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도를 바꿔야 한다. 깨야 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장동혁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오세훈이 서야 하고 한동훈이 서야 한다.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재명 정권 심판입니다. 제가 이 구도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구도 싸움에서 국민의힘 야권이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후보 단일화, 이제 부산에서 이런 이 하정우 오빠, 정청래 오빠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덮어 씌울까?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2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산 북구는 완전히 뒤집어졌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론은 뒤집어졌는데 동남 태풍은 불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지율은 또 어디로 가게 될까? 이제 한동훈이 있고 박민식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몰리게 될 것이다. 어느 쪽으로 몰릴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 태풍이 불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 지금 야권은 이제 연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분열되고 있다. 전체 선거판이 뒤집어지고 있다. 정청래와 하정우 오빠는 지금도 2차 범죄,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선거 출마가 아니라 당대표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사회에서 도려내야 한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읽을 수 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